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양영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녁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는 안부 전화로 좀 대신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박혜연 아나운서는 좀 어떻게 보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오늘은 함께 못 보내서 네, 전화만 네. 드렸고요. 내일 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는 이번에 또 아빠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곧 이제 카네이션 받아야죠. 그러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오늘 또 우리가 생생 육통백과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분이 또 나와주셨습니다. 농업인의 딸, 농업인의 효녀.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수식어가 너무 네. 많죠. 우리의 여신 이경화 팜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농업인의 딸 하니까는 지금 바로 좀 농사를 지러 내려가는 느낌인데 오늘 정말 5월 8일이에요. 이 노래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나 실제 괴로운 어머니! 눈물 납니다. 보신 우리 부모님이 너나 잘해라 이러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30년째 효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30이잖아요, 올해.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나경철 아직 아나운서 많이 효도를 하신 남았어요. 거예요. 손주 안겨드렸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네. 효도죠.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오늘 날이 날인만큼요. 또 지금 사실 이제 멀리 떨어진 부모님들 찾아뵙기 쉽지가 않거든요. 꼭 마음 전할 수 있는 통화도 하시고요. 가장 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카네이션 지금 화훼 쪽 농가 팔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네. 카네이션을 지금 현재 땅에 막 묻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카네이션과 더불어서 부모님 좋아하시는 또 현금 아시죠? 요거 꼭 카네이션을 이 돈으로 싸서 드린다면 어떨까요? 요즘 정말, 그런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꼭 카네이션과 현금까지 꼭 챙기셔서 마음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금도 현금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네. 식사 맛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두 손 가득 장 보셔서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 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맘때 챙겨 드시면 좋을 만한 농산물을 오늘의 상생 품목으로 좀 정해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집에 없는 집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찌개, 국, 또 그렇습니다. 조림 네. 여러 가지 반찬에도 항상 들어가는 품목이죠. 까도 매력적이고 양파. 먼저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양파. 오늘 양파인데요. 양파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창 햇 양파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농가가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맘때 양파의 구가 커지는 시기라서 굉장히 좀 신경 쓸 점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파가 다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네. 합니다. 5월 중순에 양파잎이 빨리 마르는 밭은요, 뿌리가 약하고 그리고 썩는 경우가 많고요. 기온이 오르는 만큼 지금 병해충에 대한 방제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가락동에서도 항상 이제 전해드리는 말인데요. 지금 사실 산지에서 가장 걱정인 게 인력난 부족으로 너무나 지금 마음고생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밟고 나서서 좀 사실 주말 같을 때 산지에 내려가서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 부족한 인력난으로 특히 우리 박현 아나운서 먼저 짚어주셨듯이 이 방충에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를 예. 지금 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인력난 때문에 이게 가장 걱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 어려움도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꿋꿋하게
꿋꿋하게 지금 잘 해결을 하고 있고 또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자, 병해충 역시도 꿋꿋하게 이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주 똑똑하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드론으로 이제 방지하는 거? 네.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네. 그림으로 나가고 있네요. 지금 드론을 활용을 해서요. 병해충 방지 연구와 시연을 지금 이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요. 경상북도 군위농협에서 조합원들의 어떤 소득 증진을 위해서요. 살포 약제비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포 약제비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은 나머지 방제비는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마늘, 양파, 병해충, 드론 방제를 지금 시행을 하면서 지금 뭐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족한 일손을 어느 정도 우리 똑똑한 이 드론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지금 경상북도 군위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좀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부족한 우리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 네. 그래도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더 일손이 부족하다 지금 농민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데요. 네.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것도 손이 참 많이 갑니다. 네. 그런데 무농약으로 또 재배하는 곳은 얼마나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낮은 온도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녹균병인데 5월에도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얼마나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대기 작업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락동 365 제작진이 지금 현재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네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는 그 양파 현장 지금 함께 만나러 출발해 보시죠. 오늘 가락동 365가 찾아간 곳 바로 전라남도 함평입니다. 이곳에 오늘의 상생 품목 햇 양파가 출하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단단한 양파를 재배한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분. 안녕하세요. 예, 무슨 일로 였어요? 여기서 햇양파를 재배하고 계신 농민분 맞으신가요? 예, 제가 15년 동안 양파를 재배한 서충열입니다. 양파 생산의 모든 걸 보여줄 오늘의 주인공 만났습니다. 농민님께서 재배하신다는 양파를 만나러 왔는데 양파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가 다 양파밭입니다. 보세요. 정말 넓죠. 함평군은요. 양파 재배 면적 총 810헥타르, 1,400여 농가가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입니다. 함평하면 양파라고 하는데 왜 함평 양파가 유명한 거예요? 한평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풍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많고 안 맵고 맛있는 양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양파들이 지금 수확하고 계신 양파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15일 후에나 수확하는 양파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우스로 가시죠. 자, 가볼까요? 여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햇 양파가 자라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농민들의 노련한 손길에 맞춰서 양파가 쏙쏙 나오고 있었는데요. 현재 수확이 되는 하우스 햇 양파는요. 모두요. 작년 9월에 파종을 해서 올해 3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평 정도 하세요? 예, 하우스가 한 6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0평에서 약 한 8톤 500, 한 9톤 정도 수확이 예상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우스도 금년에 많이 줄어졌지만은 노지도 3분의 1로 줄어졌거든요. 작년 평소에는 노지가 한 7,000평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노지가 지금 1,600평 정도 해졌고 하우스가 한 600평 정도 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온도가 더 높아서 그런지 작황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았다는 농민의 말을 들어서인지 양파가요 어때요? 더 예쁘고 건강해 보였는데요. 생긴 것만큼이나 품질도 정말 좋겠죠? 함평 햇 양파의 특징 좀 알려주세요. 제작 양파에 비해서 당도도 더 높고 새로 나온 이 양파라 더 아삭아삭하고 그렇습니다. 햇 양파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참 매운 건데 잘 드세요. 알싸한 향 여기까지 제작 전해지네요. 양파는 이렇게 먹으면 매운데 햇 양파는 매움도 없고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수확하실 때 가끔 목마르시면 하나씩 드시죠? 예예. 이게 좀 매워 보이는데요. 제가 한우를 기르거든요. 이제 한우에 생산된 거 그 부산물을 부숙시켰다가 바닥에다가 넣고 이렇게
작업에 경운해서 파종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약을 안 해도 건강하게 잘 이렇게 크게 잘 자라잖아요.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니까 소득을 더 보장받을 수가 있잖아요. 소득 보장, 맛도 보장, 건강까지 보장되는 완벽한 척척척 상박자의 햇 양파가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양파가 크기별로 쓰임새도 다르다는데요. 언제나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마트용은 이렇게 자잘한 것이 나와요. 마트용은. 그리고 이렇게 업소용은 업소 그런 데는 이렇게 굵은 놈이 들어. 굵은 놈이 들어갈게. 자, 한눈에 봐도 확실히 크기 차이 나죠? 이게 어디로 보내져요? 한 평에 있는 천지영농조합법인으로 이게 출하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 숙성을 시켰다가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거기서 소포장을 해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와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확된 양파들이 하루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예쁘고 좋은 것들로 수확을 해서 숙성까지 거친 귀한 양파가 대충 출하될 순 없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한 관리 속에서 단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양파 작업을 하는데요. 농가에서 친환경 농법 농사를 지어본 것을 저희가 친환경 소포장해가지고 마트 쪽이라든지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파 같은 경우는 마트 쪽 나가는 것은 하루에 1톤에서 1.5톤 정도. 지금은 여기 포장하고 있는 것은 자연드림 매장, 생협 매장에 전국 매장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후에는 온라인 매장으로 온라인 쪽 판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있죠. 학교 급식에 지금 안 들어가니까 양파 소비량이 엄청 줄었죠. 절반 이상은 줄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농가들이 소득 창출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죠, 솔직히. 이게 빨리 이것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키운 양파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요 양파망도 잘 입었고요. 목적지도 정해졌으니 전국으로 떠날 일만 남았겠죠? 그런데 양파마다 꼬리표를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는데 이게 바로 명품 양파 인증표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친환경 무농약 마크 인증표 있고 저희에서 이제 포장 여기 인증번호, 농가 인증번호 이렇게 해서 바로 소비자분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겁니다. 무농약 양파는 실제적으로 농약 자체를 아예 쓰지는 않습니다. 양파 자체가.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농약 잔류 검사를 최하 2회 이상에서 3회까지 합니다. 1차 농가에서 한번 농약 잔류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갖고 들어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농약 검사를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해갖고 안심한 물건만 통과한 물건만 저희가 포장해서 매장에 나가고 있어요. 여러 번 검사를 거쳐 합격을 받아낸 양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성적표 참 든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건강한 양파들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양파가 들어오면 보통 큐링 작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양파를 갖고 들어오면 상처도 나고 캔 부분이 아물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온도를 좀 올려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으면 하우스에 된다다가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말리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저희가 1차 작업을 그걸 합니다.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가시면 고객님이 받았을 때는 그냥 바로 냉장고 넣지 마시고 한 2, 3일 정도 좀 날씨 좋은 데다가 베란다 같은 데다 말리셔가지고 냉장고 같은 거 넣으시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보관 방법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까도 매력이 넘치는 친환경 양파가 가득합니다. 일단 친환경 농산물 농약 안 하니까 내 몸에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비자 고객분들 더 잘 알아요. 다 확인하셔가지고 물건 구매하십니까? 맛도 합격, 건강도 합격. LG중지 키운 친환경 양파를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양파는 진짜 유기농으로 이렇게 재배된 양파입니다. 안심하시고 싱싱한 햇 양파 맛있게 드십시오. 농민들의 양파 사랑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까지요 계속해서 나올 20년산 양파 이제 시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바로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판매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맛과 건강을 보장하는 건강 가득 친환경 우리 양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함께 보는데요. 마치 저희가 그 양파밭에 다녀온 것 그러게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역시 뭐 우리 제작진이 좀 촬영을 잘해온 덕인지 기분 탓인지 네. 어떤 건가요? 잘해온 거죠? 네. 그거는 바로 정답이 앞에 있습니다. 네. 이 냄새 때문에? 네, 네. 잘 뭐 찍어온 것도 있지만은 보시면 이게 지금 산지에서 막 좀 수확한 예. 평 양파를 지금 네. 직접 공수를 해왔거든요. 네. 항상 그런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좋은 건요, 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구의 입으로? 좋아하는 분들의 입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라. 늘 자, 먼저 드시다가 왜 이걸 아니에요, 저희한테 오늘만큼은 양보하고 싶어요. 아, 맛 좀 보세요. 다 같이 드시죠. 저는 사실 이 네. 생양파 좋아해요. 아, 아, 정말요? 그래요? 좋아요. 아이고, 자, 그럼 먼저 한 이거 입 터치지 하시죠. 마세요, 그냥요. 네. 좀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서 네. 먹을게요. 아니, 저는 보통 이제 중국 음식 먹을 때 맞아요. 생양파 춘장에 많이 찍어서 먹잖아요.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네. 그걸 한 입 가득 베어 물어야 되는데. 정말 달아요. 사실 저는- 향이 매워서 눈이 좀 눈물이 날 것 같긴 한데요. 저 지금 매워요. 네. 아니, 저기 음. 나경채 아나운서 경매사님들 어떻게 드시는지 보셨죠? 전 예. 경매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삭 소리 이게 한번 좀 뭐 들려주세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괜찮아요. 냄새가요.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달아요. 괜찮아요. 한번 먹어봐요. 혈관에 좋아요. 아니, 크게 깨보시지. 그러니까. 어우. 맛있죠. 아니 이게요. 네. 내일까지 냄새가 갈 것 같은 아주 이쪽 보고 말하지 마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다음부터는 좀 익혀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생양파를 먹으란 법은 없잖아요. 익히면 더 단맛이 납니다. 네. 아, 냄새 나네요, 지금.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또 네. 이제 새로 알게 된 점이요. 양파는 마트나 이제 시장에서 사와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냉장 보관하면 안 된다고요? 어지러우신가요? 네, 어지러워가지고 말이 헛나오네요. 양파를 매운 걸 먹었더니 지금 혓말이 자꾸 나오네요. 저도 그랬는데 잘 봐요. 저도 성질이 좀 급하다 보니까는 사자마자 바로 냉장 보관을 했는데 그것보다는요. 자, 사서 한 2, 3일 정도 이 양파를 좀 서늘한 곳에 먼저 두었다가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면은 훨씬 더 신선하게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요. 냉장 보관하실 때 이 양파를요. 그 포일에다가 집에다 있으시죠? 여기 네. 은박지. 예. 보시면은 요 포일에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싸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이 양파 자체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직도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래오래 이런 상태에서 냉장 보관을 한다면은 더 신선하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방법. 아. 예, 이거 집에 양파를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속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죠? 예, 네. 예. 속여주는 거고. 아니, 네네. 네, 이경섭 캐스터 덕에 살림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예. 그거는 잘 챙겨가시고. 네, 자, 생각하겠습니다. 금방 드실 양파라면요. 굳이 냉장 보관 바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성분들 이제 올라간 이 스타킹이 있잖아요. 오. 저기 신던 걸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아이고, 보통 네. 버리거든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올라가면. 냄새가 나네요. 이게 냄새가 좀 진짜 새 거예요, 새 거. 이 올라간 스타킹요,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대부분 양파를 부모님들 베란다에 걸어 놓으실 때 그냥 항만 그대로 걸어 놓으시잖아요. 네네. 그거보다는 여기다 개당 한 개씩 넣어서 이렇게 좀 줄줄이 사탕처럼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요렇게 네. 이렇게 한 알 한 알 낱개로 이렇게 개당 좀 포장을 하면은 네네. 훨씬 더 신선하게 또 오래 오. 유지하고 이 신선도를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제 선물이에요.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먹을 때 하나씩 네. 이렇게 똑똑똑똑 따서 먹으면 되는 건가요? 하나 그렇군요. 넣고 네. 매듭을 지어주고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네. 꿀팁을 하나 갑니다. 네. 한 망으로 다 넣어서 그늘에 보관하기보다는 이렇게 개별로 나눠서 보관하는 게 훨씬 많게는 뭐 한 달 이상 그렇군요. 충분히 두고 먹을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일이든 이거는 낮게로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네. 한번 집에서 활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이제 보통 국민들이 냉장고에 양파 없으면 되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거의 음식할 모든 때 음식에 들어가니까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뭘 불안해요. 요리도 안 하면서. 저 요리 정말 많이 요리해요? 해요. 그럼요. 양파로 뭐 할 수 있어요? 많은 걸 할 수 있죠. 못 하잖아요. 볶음, 볶음? 찌개. 네. 아까 제가 한 얘기잖아요. 예. 근데 요리에 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싱싱한 햇양파 어디서 구입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주소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네.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싱싱한 햇양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지금 양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산지 보셨죠? 양파 다음 후작으로 단호박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호박 맛이 아주 기가 막힌다고 해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때 꼭 한번 다시 와주세요 하셨거든요. 같이 가자고요. 어때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좋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기대해 보겠고요. 자, 양파도 맛있고 또 단호박도 맛있는 전라남도 한평의 양파 농가 생산 현장을 잘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양파 경락가 어떤지 지금부터 경매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생 품목 양파 경락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양파 재배 면적은 평년과 작년에 비교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죠. 네, 양파 재배 면적 같은 경우는요. 평년은 지금 2만 4천 헥타르 정도 되고요. 작년 19년산 재배 면적은 좀 늘었습니다. 평년보다 2만 7천 헥타르였는데 올해는 평년과 같은 2만 4천 헥타르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평년과는 비슷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재배 면적이 줄었는데요. 그만큼 이 작년보다 생산량도 줄었을 것 같은데 올해 생산량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뭐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했었죠. 뭐 산지 폐기도 있었고 참 힘들었는데 올해는 생산량이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요. 올해 조생종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8% 줄어든 17만 8천 톤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재배 면적 역시 6% 줄어든 2,600헥타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양파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올해 조생 양파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만큼 제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파 경락가 전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파 오늘 1,130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959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좀 늘었습니다. 170.7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양파 1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750원, 최고가 954원, 최저가는 667원이 되겠고요. 네, 오늘 750원, 어제는 813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떨어졌네요. 63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비슷한 시세 흐름이긴 합니다. 5월 2일이 가장 높았네요. 1,092원으로 1,000원 이상의 가격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약간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00원 아래 95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와 비교해보자. 30일 기준 이번엔 평균가 흐름입니다. 뭐 지난해 이맘때쯤 가장 높았던 가격 1,100원대였고 역시나 올해도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1,100원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된 기간이 긴 편이었고요. 다만 4월 9일부터 14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 시세가 높았는데 14일 기점으로 올해 약간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죠. 그러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5월 8일 역시나 지난해 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무안군 681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남 한평군은 756원이었고요. 전남 오은군 672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양파 1kg 기준 무안군이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1,058원이었고요. 평균가는 한평군이 가장 높네요. 75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적양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가 850원, 최고가 883원, 최저가는 817원이 되겠고요. 어제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어제 877원, 오늘은 850원이죠. 27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역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적양파 같은 경우는 5월 4일에 873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날 1,000원 이상 시세 나오면서 1,058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 역시 1,000원 아래 800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 또 비교를 해보죠. 지난해 이맘때 적양파 같은 경우는 1,1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1,534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4월 9일 같은 경우 지난해 이맘때 가장 낮았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9일이 이맘때 가장 높은 가격으로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이 이후의 추이가 좀 달랐습니다. 올해는 이후에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경우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간격은
가격은 줄여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5월로 접어들수록 상황은 뒤바뀌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는 850원,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파 수입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50원이네요. 최고가 954원, 최저가는 667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75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보다 63원 더 떨어졌고요. 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역시나 5월 2일이 1,092원, 1,000원대였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1,000원 아래 954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4월 굴이 1,173원, 역시나 지난해 맛이 가장 높았던 건 1,100원대고요. 올해 이맘때도 1,1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4월 14일 때 기점으로 다시 올해 세가 높게 형성이 됐고요. 5월 1일 때 약간 지난해 세가 높게 형성이 되긴 했지만 역시 오늘 750원,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자, 이렇게 수입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어서 양파에 대한 궁금증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 경락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저희 영상에서 농민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올해 뭐 양파 작황이 좋다 보니까 양파 구가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가 큰 양파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식자재나 또 외식업체 쪽으로 수요가 발생해야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외식업체 소비가 주춤하고 있고요. 또 수입산 활용도도 많다 보니까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농가 입장에선 좀 식자재 외식업체 쪽으로 좀 소비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그 지난 6일부터죠.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진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저도 나가보면 꽤 많이 늘어났어요. 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요.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면서 외식 소비도 안전하게 점차 늘려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달에 또 학교도 차례로 또 개학을 하잖아요. 네. 농민들이 정성껏 좀 잘 키운 우리 농산물들 앞으로도 좀 소비는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뭐 큰 양파, 작은 양파 가리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양파 많이 소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양파가 뭐 여러 요리에 뭐 다양하게 활용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을 배우면 좋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죠? 당연히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네. 뭐 금요일마다 우리 이경화 팜캐스터도 만나지만 금요일마다 만나뵐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꽃중년 콤비라고 부를 수 있죠. 네, 이 생생유통백과에서만 볼 수 있는 꽃중년 콤비, 바로 농촌의 맛 시작합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셰프, 농촌의 맛을 책임지는 농촌 셰프 에드워드 권입니다. 우리 농부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의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강용입니다. 와, 사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이 재료가 무엇이라고 먼저 얘기를 듣는 순간 솔직히 멘붕이 왔습니다. 이 재료가 양념 채소 중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메인 요리로서는 거의 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아이, 천하의 권세프님께서 이런 걸로 당황하셨다니 참. 아니 진짜 이 양파란 얘기를 듣고 나서 뭔 요리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니까. 부담 느끼셨네요. 지금 나온 흰양파는 네네네. 뭐 신선하기도 하지만 사실 수분 함량도 높고 또 매콤한 맛보다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요리로 만들어 주시면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양파가 메인으로 과연 나올 때 어떤 음식으로 재탄생할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오늘 두 가지 요리로 양파의 재탄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울 정도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양파 섭취량을 좀 늘리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네, 첫 그러게요. 번째 제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 양파볶음입니다. 양파 볶음 들어갑니다.
양파, 간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후추, 설탕, 볶음 참깨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재료가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또 장기 보존도 가능하고 차갑게 드셔도 훨씬 더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또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양파 준비하셔서 양파는 4분의 1등분으로 잘라줍니다. 그 뒤에 이제 안쪽 부분들이 좀 남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다시 이제 반으로 잘라주세요. 특히나 양파 같은 경우는 8분의 1로 자르네요. 볶았을 때 카라멜화를 하게 되면 정확하시네요. 불어들고 여러 가지 좀 소위 얘기해서 축 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장면 양이 조금은 어느 정도 돼야 될 겁니다. 넉넉하게 양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소 좀 접근하기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순간적으로 색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팬을 좀 사전에 조금은 달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포인트네요. 먼저 달궈준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두유 사용하셔도 되고요.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이때 이제 양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소리 좋아요. 최대한 지글지글지글. 초반에는 가급적이면 센 불에서 조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재료가 들어갔을 때 자꾸 이제 휘저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면 색깔이 빨리 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색이 나는 시간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바로 이렇게 젓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네. 저는 또 성질이 급해서. 기다려야 맛이 나는 거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마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늘 늦게 넣어주는 이유는 양파가 색깔이 날 동안 사실 마늘도 타버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늘이 나중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마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진 대파.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네요. 마늘 그러네요. 나오고 저는 항상 간단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쉬운 요리를 항상 알려주시니까 이제 간장 들어가고요. 설탕 들어갑니다. 양념 넣고 좀 먹음직스러운 색깔로 변하겠네요. 오, 정말 빠르게 자랐어요. 그래서 약간의 후추 넣어주시고 아, 빛깔 좋아요, 빛깔. 이제 색이 나고 마무리되면 여기에 이제 깨. 참깨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정도. 이야, 참기름 활용점정입니다. 네. 어머, 저거 배우러 가야겠어요, 저거. 이러면 요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끝이에요, 이게요? 진짜 간단하네요. 어머머. 저 빛깔 봐, 빛깔. 와, 진짜 흰 쌀밥에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밥 반찬으로 제격이네요. 와, 이건 내일 해봐야겠어요, 바로. 두 번째 요리는 술안주로도 굉장히 제격이면서도 밥반찬 정말 좋은 양파 오징어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두 번째 양파 오징어전 부탁해요. 양파, 오징어, 달걀, 부침가루, 다진 마늘, 다진 당근의 간장 맛술 준비합니다. 양파 오징어 전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징어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강에서 오징어를 미리 좀 다져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진 오징어를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들어가고 이제 색깔을 주기 아니, 위해서 이제 아까 다진 당근 들어갑니다. 거의 제일 비슷한 당근. 재료들이 나왔는데 오징어가 들어갔네요. 다진 양파. 그리고 다 다졌어요, 보면은. 그러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료에다 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간장, 간장 조금. 그다음에 풍미를 살리기 위해서 맛술 살짝 넣어주시고요. 완자처럼 잘 만드는 섞어줍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계란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란은 익히신 뒤에 잘 풀어서 그래서 계란을 살짝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그 뒤에 여기 이제 속이 부침가루가 완성이 들어갑니다. 되어 가네요. 응고를 시켜주는 네.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침가루도 근데 비율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부침가루 넣는 게 되게 쉽지 이런 않아요, 식으로 사실. 준비를 하신 뒤에 너무 질어도 안 되고. 맞아요. 여기 이제 계란물, 이제 부침가루. 제가 이제 시간왕에서 미리 양파는 링으로 썰어뒀습니다. 그래서 링의 크기는 한 0.7mm 정도 되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파 속에 들어가는 양파를 건가요? 두고
전 가끔 만두 속 오징어로? 익혀서 양파에다 저렇게 속을 먹어요. 아, 양파를. 저러면 네, 보기도 되게 좋겠네요. 예뻐요. 어, 손님 맞이할 때도 굉장히 좋겠네요. 오징어 그러니까요. 순대 네. 저렇게 넣듯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모양이네요. 그렇게 넣네요. 와. 자, 그 뒤에 잘 달궈진 팬에 오일을 좀 충분하게 눌러주시고요. 그 뒤에 이제 계란물까지 입힌 양파를 약불에서 이제 지져줍니다. 맛있겠다. 배고파요, 진짜. 진심이 튀어나왔어요, 미소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강불이면 절대 안 돼. 금방 타기 때문에 한 중불에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약불로 가서 은근히 이제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까지 익혀줘야 되니까. 색깔은 그냥 뭐 브라운 컬러? 어차피 이제 이 안에 은근한 오징어도 갈색으로 있고 변해요. 여러 그런 가지 거예요? 네. 브라운 컬러 정도 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불 조절이 이렇게 가장 눌러보시면 중요해요. 심불을 눌러주시면 그러니까요. 오징어가 익었다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부드럽지 않으면서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 뜨거울 이때 텐데요. 딱 담아내시면 돼요. 맛있겠다. 아. 이렇게 하면 동그랑땡 여러분들이 같기도 하네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술안주라든가 밥 반찬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와, 이거 좋네요. 양파 오징어전이 완성됩니다. 와, 양파 오징어전 먹고 싶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안주일 것 같아요. 막걸리 한 잔. 저 양파 볶음이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네. 궁합이 그쵸? 딱이에요. 간단한 건 제가 하고 복잡한 건 혜연 씨 도전하시고요. 네, 함께해요. 예. 양파가 프라이팬에서 그 타는 그 불의 향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매콤한 향기가 달달하고 맛있게 코끝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너무 이렇게 자극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밥하고 같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시죠. 한번 드셔보시죠. 아니, 늘 식사하시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부러워요. 괜찮으세요? 아우, 어때요? 좀 전에 양파만으로 요리가 됐는데 네네. 또 이렇게 마니까 밥하고도 딱 맞는 반찬인데 네. 또 한편으로 오래 씹다 보니까 양파 초밥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한국식. 예. 네네네. 너무 맛있네요. 어유 오징어전도 한번 드셔보시죠. 네. 양파 소울을 채운 거거든요. 아, 이거 기대돼요, 이거는. 네. 아삭한 식감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겉에 부분에는 야, 양파의 식감. 오징어 전 하니까 갑자기 사행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이즈까지 오징어전으로 들어봐요. 사행시. 오, 예능감이 올라가고 있으세요. 오, 오징어전. 제가 오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오. 오메. 아이고. 진하게 맛있는데 어쩌라고 전. 전만 준다냐. 밥풀이도 줘야지. 와, 박수, 박수. 네, 와, 박수. 박수입니다, 박수입니다. 고기 먹을 때 왠지 약간 불안한 느낌 있잖아요. 혹시 혈관이. 아, 네, 뭐. 양파는 그걸 같이 이렇게 청소를 그 해주는 콜레스테롤을 거니까. 네. 낮춰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궁합도 맞는 것 같고 네. 너무 맛있습니다. 아유, 맛있게 드셔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양파는 네. 왜 양파라고 불렀을까요? 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제 스스로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왜 불렀죠? 그 양파가 네네. 기원전 5,000년 전부터 네네. 그 인간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이집트에서 기원전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마늘하고 같이 네네. 양파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어. 또 우리나라에서는 1906년에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원해모범장에서 네네. 처음 도입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옥파, 둥근파 이렇게 부르다가 네네. 양복, 양장, 양봉 아, 그러듯이 서양에서 온 서양. 양식 네네. 양식. 저희가 네. 또 서양 요리 또 하니까요. 네. 양식. 그래서 양파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 양파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배나 이런 전체적으로? 양파하면 원래 이제 무안, 해남, 신안 이쪽이 이제 양파의 주산지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네. 경남 창녕이에요. 창녕이요. 네. 그 경남 창녕이 우리나라 양파의 시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녕구의 대지면에 가면 1909년도에 처음 이렇게 재배에 성공을 해서 지금도 거기에 창녕을 중심으로 해서 함양이나 합천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양파의 22%를 아직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공식품 현황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파가 아무래도 이제
건강, 니콜, 양파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개발이 되는데 이제 그런 가공식품들이 개발이 되려면 사실은 그런 가공식품에 걸맞는 양파의 품종이 개량이 돼야 되는데 네네. 맵시황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맵시황이요? 맵시황. 양파가 실제로 노란색이고 네네. 그다음에 양파의 그 특유의 냄새가 별로 나지 않고 또 항산화 활성 기능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양파즙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에 적합한 품종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아, 그게 맵시황이다.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자생양파 일종인 황속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것은 뭐 혈압 조절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 헤르세틴이라는 네네. 그런 성분이 강화돼가지고 또 당도가 높고 그 붉은색의 품종이어서 샐러드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맞는 그런 품종이죠. 요리용은 양파의 그 특유의 향을 살리지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이 기능성을 강화하는 네네. 이런 쪽으로 품종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의 맛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다른 농촌의 맛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맛! 네, 매주 이 영상만 보고 나면 배가 고파집니다. 사실 뭐 양파 같은 경우는 다른 주재료를 도와주는 부재료의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재료인데 오늘만큼은 정말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은 어떤 게 정말 땡겼어요? 오징어 전. 이건 정말 오늘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지금 밥이 먹고 싶어서 양파 볶음 딱 올려가지고. 볶음? 네. 전 둘 다 할래요. 둘 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오징어도 좋지만은 거기에 요 돼지고기나 두부 같이 곁들여서 전을 부쳐도 아, 이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좋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맘때 또 이 양파 장아찌 해놓으면 아유, 그렇게 맛있죠. 또 맛있거든요. 시원하죠. 네. 또 양파를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요. 살짝 쪄서 이제 무치듯이 나물 무치듯이 무쳐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좀 맛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요리 얘기하면 정말 좀 끝이 없는데요. 맞아요. 양파 같은 경우는 아까 셰프님이 말씀하셨듯이 혈관 청소부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경화 캐스터가 오늘 양파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좀 알아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저 오늘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공부 많이 하셨군요. 정말 양파 공부 엄청 했어요. 네. 왜냐면은 금요일만큼은요, 사실 가락동에는 스튜디오에서 정말 모든 걸 전해주고자 양파 공부를 정말 조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양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팔방미인이에요. 자, 오늘만큼은요, 노트하고 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파의 대표 성분이요, 황화알린인데요. 이게 암을 예방하는 그런 이제 대표 성분이라고 합니다. 특히요, 이 성분에는 우리가 좀 불안할 때 이 불안을 좀 해소를 해주면서 더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거기에다가 콜레스테롤도 억제해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특히 동맥경화 등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고서 많은 분들도 양파즙을 주문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실 것 같네요. 자, 더 중요한 건요. 이 가장 중요한 성분인 황화알리라는 성분이 생으로 먹었을 때 익히는 것보다 더 많은 성분을 더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걸 다 먹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네,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이 생양파 먹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익혀 먹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좀 영양소가 파괴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실 뭐 우리가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지금 뭐 얘기를 하겠지만 양파는요. 어쨌든 우리가 조리를 해서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죠. 익혀 먹어도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돼지고기랑 함께 좀 익혀 먹으면 더 많은 이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요, 양파에 있는 이 알리신 성분하고 비타민 B1이 함께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질문 들어갑니다.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양파, 이 겉에 이 껍질 두 분 어떻게 활용하세요? 사실 뭐 버리죠. 뭐 껍질 벗겨서. 이거 껍질 네. 버려요? 저는 네. 약간 육수 할 때 같이 좀 통으로 넣는 편이긴 해요. 요거요? 예. 다들 버리시죠? 네, 많이 버립니다. 저도 사실 공부하기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최대한 이렇게 까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그냥 사실 쓰레기통에다가. 보통 그렇죠. 예, 예. 버렸는데 이 양파 껍질이 정말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 오. 네. 자, 봐요. 이 껍질에 지금 보면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항산화 성분이에요. 네. 항산화 성분인데
이 성분이요, 이 알맹이보다 바로 이 껍질에 30배에서 40배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네. 자, 그래서 뭐 치매나 파킨슨병 또 뇌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열에도 강해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육수를 내서 먹는 것도 좋지만요. 이 양파 껍질 차로 활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아, 혹시 양파 차 껍질. 드셔보셨어요? 양파 아니요, 껍질 아니요. 차? 못 아니요, 저 먹어봤습니다. 못 먹어봤어요. 그렇죠. 예. 네. 이 양파 껍질 차가요. 그냥 끓여서 먹는 거 좋지만 사실 여기 저희도 준비했지만 요 이물질을 좀 다 제거를 하고요.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한 5분 정도 찬 물에 양파 껍질을 좀 넣어둬요. 그래서 네.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양파 껍질에다가 집에 있는 보리차 있죠. 네, 요거 네. 한 주먹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은 수시로 식수 대신에 활용을 하면은 정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이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네, 어. 정말 네.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까도 정말 매력이 넘치는 그렇습니다. 게 맞아요. 이 바로 네. 이 양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늘 농촌의 맛에 등장했던 식재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경락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농촌의 맛 양파 요리는 재료가 참 간단했습니다. 지금 뭐 오징어만 구입하면 나머지는 어느 집에나 항상 있을 만한 식재료였는데요. 먼저 두 가지 요리에 모두 등장했던 게 양파뿐만이 아니라 대파도 있었습니다. 대파 얘기 좀 잠깐 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대파 주로 어느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을까요? 네, 대파는 현재 전남 신안과 영광 그리고 전북 부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일원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 고품질의 물량은 감소하면서 오름세에 거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좀 가격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네, 향후에는 산지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체 반입량과 함께 대파 경락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반입량 먼저 살펴보시죠. 과일 863톤, 과일과채 2173톤, 일반채소 5114톤 반입됐습니다. 총 8150톤 들어왔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413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 파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21.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11.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0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22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400원, 최저가 1,13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400원대 평균가 오늘 1,200원대로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204원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였고요. 오일 가격 1,81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5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1,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4월 9일부터 지금 5월 초반대까지 4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4월 27일 이후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4월 27일부터 5월 한 5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올해 가격 더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1,22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1,430원, 평균가 1,14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당근도 보겠습니다. 오늘 151.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78.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72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3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가격은 33,000원에 지금 평균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오늘 32,000원대로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28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5월 2일이 가장 높았고요. 4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41,000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왔고 어제 3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소폭 회복했습니다. 36,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3만 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인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 5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올해 가격 더 강세에 있습니다. 오늘 32,000원대로 지난해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밀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4만 원, 평균가 29,50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늘도 보겠습니다. 오늘 29.77톤 반입됐고요. 어제 82.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2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햇마늘 난지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6,50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6,500원, 최저가 6,500원 같은 가격입니다. 자, 어제는 6,322원의 평균가였는데 오늘 6,500원으로 상승하면서 어제보다 178원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5월 2일이 가장 높았네요. 8,500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형성됐던 6,500원의 가격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12,000원대까지 나왔었던 가격이 올해는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9,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이었고 그마저도 지금 5월 들어서면서부터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6,500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제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6,5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제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6,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마늘 시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국내산 깐마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산 깐마늘 거래 동향 어떤 상황입니까? 네, 깐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도 감소하고 또 상품 상태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햇마늘 출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출하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깐마늘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향후 학교 개학으로 인해서 학교 급식업체 등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의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금요일마다 생생유통백과에서 소개해드렸던 상생 품목들이 있잖아요. 이 품목들의 경락과 오늘 경락과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저희 생생유통백과 첫 번째 상생 품목이었죠. 참외 경락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72.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64.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93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평균가 25,000원대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475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5월 2일이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45,000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유지가 됐습니다. 어제 3만 원까지 떨어졌었고 오늘은 3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참외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구간이 지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4월 20일부터 지금 27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4월 27일 이후로 지난해 가격 급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5,000원대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이 역시 최고가 가장 높습니다. 67,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논산시가 가장 높습니다. 31,140원에 거래됐습니다. 토마토 보시죠. 오늘 364.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92.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71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4,41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어제 오늘 평균가 모두 14,0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565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4일까지는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이었고요. 4일 가격 23,000원까지 올랐었지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입니다. 어제 형성됐던 16,000원의 최고가 오늘도 역시 같은 가격 동일합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 27,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고요. 올해 같은 경우 34,000원대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5월 지금 이후로는 올해 가격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14,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광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21,000원, 평균가 14,28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이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601.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96.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6,94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자, 어제 18,000원대, 오늘 평균가는 16,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어제보다 1,312원 하락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5월 2일 2만 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5월 5일에는 17,000원까지 낮아졌다가 이 가격 다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2만 원의 최고가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4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9,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5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35,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23,15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5위 경락가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생생 유통백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 영상으로 생산하는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양파가 소비까지 잘 되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공품 개발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홍보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양파 가공품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양파는 뭐 사실 뭐 양파즙이 가장 그치.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긴 맞아요. 하죠. 네. 예, 저 예. 지금 먹고 왔어요. 정말요? 냄새가 여기까지 사실 나네요. 근데 예. 저는 게으르다 보니까는 그 이제 마트에 가면은 양파 이제 볶음밥용 뭐 찌개용으로 송질돼가지고 압축 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전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 뭐 양파로 만든 가공품도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에서요 소비자 680명을 대상으로요 이 양파 가공품 선호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향후 구매 의향이 있는 양파 가공품 1위가 양파 가루였고요. 이어서 양파 조미료, 양파 반찬류, 그리고 양파 껍질차, 볶음밥용, 다진 양파 이 순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공품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생생유통백과에서 오늘 상생품목 양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됐어요, 해소됐습니다. 됐어요. 그렇겠죠? 네. 예. 네.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245원입니다. 최고가 2,680원, 최저가는 1,8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9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참외 10개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죠. 평균가 18,094원, 최고가 21,000원, 최저가는 12,50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309원 하락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255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2,241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목살 2,134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가격 보겠습니다. 5,152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상생 품목으로 양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생산 현황부터 또 소비자들의 어떤 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선호도 조사 그리고 다양한 요리법까지 좀 하나하나 저희가 좀 알려드려 봤는데 사실 이맘때 먹으면 이 양파가 더 달고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싱싱한 우리 양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역시나 다시 한번 주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싱싱한 양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구입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하나 또 농민 여러분들께서 주의할 만한 뉴스가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영농 정보 얻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과학적으로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영농 정보들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고 하죠. 네, 유튜브에 올라온 엉터리 영농 정보를 따라했다가 농사를 망쳤다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추 탄저병을 락스로 치료했다가 잎에 고추냉이를 또 바르기도 하고요. 또 해수농법을 인용하면서 소금을 직접 밭에 뿌리는 걸 알려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이런 방법들이 해당 식물에 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네. 의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알려준 영농 정보를 따라했다가 피해를 본 농가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탄저병 증상은 없어졌지만 더 이상 고추가 달리지 않는다라거나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작물이 죽었다라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죠. 네, 뭐 사실 유튜브에 조회수 구독자 수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올리는 분들이 참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잘못된 정보로 한해 농사를 망치실 수 있으니
있으니까 이 반드시 등록된 약재를 통해서 방제를 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생생유통백과 마칠 시간인데요. 늘 금요일마다 좋은 정보로 꽉 채워주시는 이경아 팜캐스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이렇게 눈물이 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양파 때문에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오늘 날이 날인 만큼요. 부모님 못 찾아뵌 분들은요. 내일 꼭 찾아뵙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배추와 사과 그리고 복숭아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